진중권 강원대 교수죠. 예전에 전북대 교수였었나?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제가 이분이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전부 다 뭐 긍정을 하거나 항상 이렇게 그 생각이 같아지는 건 아닌데, 어쩔 때 보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그 팩트 체크를 하는, 팩트를 갖다가, 그 어쩔 때는 정말 어떤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진짜 자고 오면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쓰는 그러한 전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중앙일보에다가 이분이죠. 우리 강희도 교수님이, 진중훈 교수님이 언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실수로 보인다. 단초는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었다. 심기가 불편해진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을 받아치려다가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된다. 아마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 같아요. 사실 계엄령 시나리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각의 허위 문화 현상이었다. 그런데 공당에서 이陰謀論을 덜컥 받아들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들었다는 그 계엄 얘기는 사실 그 당 지도급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차지철 스타일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도 했다.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작전이라는 게 나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건 이제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는 민주당의 수석 최고의원이다. 국방장관 후보자 행안부 장관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령 키맨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고교 동문이다.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 그 당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김병주 의원의 말이다. 이 김병주 의원은 사성장군이죠. 당의 전략기획위원장도 말을 못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됐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나. 지금 이 정권에서 또 어딘가에선 그런 고민과 기획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당을 대변하는 수석 대변인까지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고 거들고 나섬으로써 이 계엄령 시나리오는 지지층 일가에서 떠드는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 아예 대표를 이시한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보기에도 남세스러워서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던 얘기를 대표회담에서 평정심을 잃고 실언을 한 대표님을 엄호하려다가 얼떨결에 밖으로 끄집어내어 주책 없이 공시가 돼버린 꼴이라고 할까. 뭐 이제 이 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갖다 말로 뱉고 나니까 이걸 또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각 이제 뭐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그 다음에 뭐 이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그 다음에 최고위원, 당대변인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싸구려 상상력은 민주당을 사로잡은 어떤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계엄이라는 상상의 논리적 전제는 탄핵의 상상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현 정권이 계엄을 계획하는 것은 다가올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라지 않는가. 사실 탄핵 역시 허무맹랑하기는 계엄 못지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우리와 달리 그 허구를 깨 현실적인 가능성, 아니 곧 다가올 현실로 믿는 듯하다. 그래서 지레 계엄 걱정까지 하는 것이다. 사실 탄핵이나 계엄 같은 파국의 언어는 민주당 정치인과 지지층이 종말론적 멘탈리즘을 보여준다. 원래 재임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처한 인간들에게 허용된 마지막 희망이 바로 종말론 신앙이 아닌가. 불안의 근원은 역시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를 피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그런데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인위적 파국이, 즉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 이 주관적 소망을 그들은 이미 반쯤은 객관적 현실로 인지한다. 그래서 계엄령 운운하며 아직 오지 않는 그 현실을 앞당겨 놓고 목화 종말을
종말의 날에 벌어질 아마겟돈의 결전을 대비해 지지자들의 전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리라. 뭐 글을 많이 써서 그런지 굉장히 그 글이 핵심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볼 때 우리 민주당 또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과 계엄이라는 언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극도의 불안에 빠진 민주당과 그 지지층이 부리는 집단 히스테리라 할 수 있다. 이 격한 반응을 촉발한 투세 혹은 이 바닥 전문 용어로 발작 버튼은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 검사 탄핵은 이 대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언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이제 뭐 상대방하고의 어떤 극한의 어떤 뭐 대결 구도가 형성되다 보니까 아주 지금 진중권 교수님이 쓴 것은 굉장히 아주 절묘하게 그걸 찝지만은 이렇게 억세지는 않죠. 근데 요즘 정치인들은 그걸 갈무리해 가지고 좀 부드럽게 표현해 줬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런 언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참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좀 품격이 저하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된 우리 정치인들의 언어, 좀 자숙하고 정돈된 그런 언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언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마음이 제대로 정리되려면은 보는 시각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의 국채와 정체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지켜내려는 그런 확신이 있는 마음이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언어를 갖다가 조금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분, 야 정말로 저 사람 언어가 이건 뭐 보통 거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보니까 박사 과정까지도 전부 다 이수한 분들하고요. 그것도 법학 박사. 놀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 가장 기본적인 갖다가 어떤 원칙이라든가 그 상식을 공부해가는 그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뭐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분들의 그 언어 전달 또는 언어를 갖다가 쓰는 그런 방법이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 더구나 국회 안에서 우리 국회의원 좀 더 좀 멋있고 또 품격 있고 그러면서도 좀 정확한 그 진실이 담겨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